2030년대가 되면요, 동북아시아의 바다 위에서 이 힘의 균형을 완전히 뒤흔들지도 모르는 그런 게임 체인저가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아주 야심찬 해군 프로젝트인데요. 자, 오늘 이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이 큰 그림의 배경부터 좀 알아야겠죠. 지금 동북아시아 바다는요, 뭐랄까, 힘의 지도가 완전히 새로 쓰여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 한가운데에 누가 있냐? 바로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제남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군함 한 척이 아니에요. 태평양을 무대로 삼겠다는 중국의 그 거대한 야망, 그리고 그 속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 같은 겁니다. 그런데 바로요, 일본이라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평화 헌법 때문에 좀 조용히 있던 헬리콥터 구축함, 이즈모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F-35B 스텔스 전투기를 싣는 사실상의 항공모함으로 변신하고 있어요. 중국에 이어서 일본까지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에 그야말로 불이 붙은 거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거인들 틈바구니에서 한국은 대체 어떤 카드를 꺼내야 할까요? 이렇게 막강한 해군력을 가진 나라들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 바다를 지키고 또 우리 국익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게 한국의 대답입니다. 기존에 얘기 나왔던 경항모, 그거랑은 차원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설계 사상을 담은 한국형 항공모함의 모습이에요. 목표는 2033년 취역입니다. 한 군사 전문가가 이 항모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아버지는 미국, 어머니는 영국이다. 와,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한국의 전략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말이에요. 그냥 누구 하나 따라하는 게 아니라 세계 최강 해군들의 장점만 쏙쏙 뽑아서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들을 합쳤을까요? 자, 갑판부터 한번 보시죠. F-35B가 수직으로 뜨고 내리는 능력을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미국 아메리카함처럼 넓고 평평한 평갑판을 선택했어요. 항공작전 효율을 위해서죠. 근데 재밌는 건 배괴라고 할 수 있는 함교, 즉 아일랜드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함처럼 두 개로 나눴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가 공격을 당해도 다른 하나가 살아남아서 임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생존성을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린 설계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 항모는 그냥 상륙함을 좀 뜯어고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F-35B라는 이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서 태어난 전투 플랫폼이라는 거죠. 상륙정이 드나드는 공간인 웨일도크를 과감하게 없애버렸잖아요. 그 덕분에 생긴 공간에 항공기 경납고도 더 키우고 연료도 더 많이 실을 수 있게 되면서 작전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 겁니다. 네,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의 하드웨어를 갖추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 강력한 하이브리드 군함으로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아요. 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왜, 그리고 어떻게 쓸 것인가? 전략적인 목표가 뭐냐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나라 국가 전략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한반도 문제에만 집중하는 안으로만 향하는 전략이었죠. 그래서 경항모가 왜 필요하냐는 질문이 계속 나왔던 거고요. 하지만 지금은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겠다고 선언하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까지 시야를 확 넓혔잖아요. 이런 밖으로 향하는 전략으로 바뀌니까 이 새로운 항모가 그 전략을 실행할 핵심 도구로 딱 자리매김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예전 경항모 계획의 가장 큰 위험이 바로 이거였어요. 국가 전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냥 무기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은 없고 무엇만 쫓았던 셈이죠. 하지만 이제는 명확한 국가 전략과 딱 맞아떨어지면서 이 항공모함이 비로소 국익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서의 진짜 의미를 갖게 된 겁니다.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한반도에만 갇혀 있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 이런 선언인 거죠. 그리고 이 한국형 항공모함은 이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줄 아주 상징적인 자산이 될 거고요. 하지만 저 거대한 강대국들의 바다에서 그냥 덩치 큰 배 한 척만 믿고 나갈 순 없잖아요. 우리 전략가들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훨씬 더 정교하고 아주 영리한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략에서 상대를 속이는 기만 전술은요, 아주 오래됐지만 또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곰으로 만든 가짜 탱크 부대를 막 움직여서 독일군의 눈을 속이고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 오래된 전술이 지금 최첨단 기술과 만나서 이렇게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 K1, A1 전차랑 거의 똑같이 생긴 공기 주입식 디코이, 그러니까 가짜 표적이에요. 자, 바로 이 지점이 한국 해군 전략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우리 항모를 지키고 적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무인 잠수정이나 무인 항공기 같은 무인 시스템들을 미끼로 쓰는 비대칭 전술을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가짜 표적을 확 뿌려서 적의 레이더망을 그냥 마비시켜버리는 거죠. 수십조 원짜리 적 항모를 상대하는데 상대적으로 값싼 무인 시스템으로 엄청난 혼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대한 적에게 효과적으로 맞서는 아주 똑똑한 방법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계획들이 이제 더 이상 먼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이 타임라인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10년도 안 남았어요. 2030년대가 되면 동북아시아 바다는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항공모함들이 동시에 활동하는 그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더 강한 힘을 갖기 위해 경쟁하면서 긴장과 위험도 같이 커지고 있잖아요. 과연 이 치열한 경쟁이 우리에게 진짜 안보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이게 안정을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피할 수 없는 대가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